안녕하십니까, 손진수입니다. 다음 주에도 시합이 있죠? 최근에 한국의 여행 유튜버 분이랑 컨텐츠를 좀 나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해진 패더급의 재앙 실바 선수와 최근에 타이틀전 했죠. 패더급 타이틀전에서 패배했던 디에고 로페즈의 패더급 메인 이벤트 시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재앙 실바 설명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랑 지금부터 한 3-4경기 정도 보면서 제가 요 선수가 어떻게 싸우고 어떤 선수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재앙 실바가 패더급에서 큰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김 선수에 비해서 본인이 좀 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펀치보다는 킥을 일단 시작으로 하는 선수고, 이 친구가 진짜 신기한 게 놀랍게도 왼손잡이를 굉장히 많이 만났다. 지금 오른손잡이를 거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정도의 UFC에서 왼손잡이를 많이 만난 선수인데, 지금 보면 이제 주르덴과의 시합에서도 본인이 더 작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압박하는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렇게 이제 킥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 주르댕이 먼저 미들킥을 이렇게 날리거든요. 근데 이 미들킥 같은 거는 스웨이로 그냥 이렇게 피해주고, 이 스웨이 동작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계속 이제 스웨이로 피해주고, 똑같이 스웨이로 피해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킥싸움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먼저 펀치로 들어가서 쓰러뜨리기보다는 킥으로 계속 툭툭 건드려주면서 상대방이 조바심을 느끼고 먼저 이제 앞중심을 잡고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받아치겠다는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딱.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좀 굉장히 멋진 장면이 나오죠. 스웨이 해주고 또 한 번 스웨이 해주고 주랭도 피하니까 이렇게 악수를 청하면서 여유를 한번 또 부려봅니다. 그 다음에도 스웨이 해주고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굉장히 유쾌한 친구겠지만 요 박수, 뭐 침묵과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조롱도 나오거든요. 침묵과 조롱 또한 상대방이 먼저 들어오게 만드는 무기로 잘 사용하는 선수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테이크다운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주댕이 이제 타격으로 좀 밀린다는 느낌이 나니까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하는데, 추후에 브라이스 미첼과의 시합에서도 길로틴을 잘 쓰던 재앙 실바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넘어갈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수가 상대방이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하면은 스프로를 먼저 하는데 목을 잡고 누워버리는 길로틴 시도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길로틴이 여의치 않자 이스케이프를 바로 시도를 하는데, 보면 이제 실바가 일어나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이 백을 주고 일어나는 패턴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코어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짓수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기보다는 실바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몸 힘 자체가 애초에 좀 센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르댕이 그래플링을 전문적으로 좀 주로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주요한 무기가 나오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앙 실바가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랑 굉장히 많이 싸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왼손잡이랑 할 때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오른손잡이 선수들이 왼손잡이랑 싸우면 앞발을 본인이 바깥쪽으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재앙 실바 같은 경우에는 앞발을 줍니다. 앞발을 주어서 자기가 본인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앞손 싸움을 해주면서 지금 주류댕이 이미 앞발을 먹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거의 약간 동으로 보이기도 하고 약간 먹은데,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가죠. 다시 들어올랑 하고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갑니다. 계속. 그리고 앞발을 먹혀주고, 여기서 앞발이 먹히면 바로 제껴주면서 앞손 찔러주는 거. 요게 이제 재앙 실바가 왼손잡이를 상대하고 왼손잡이를 끌어들여서 본인이 적중시키고 싶어하는 가장 주요한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무기가 뭐 드루도버전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주생전에서도 나오고 즐겨 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부가 설명을 하자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앞발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짝제비끼리 싸울 때. 근데 그 이유가 앞발을 본인이 먹어야 뒷손을 맞추기가 좋거든요, 짝제비인 상황에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본인이 앞발을 먹히면은 앞손을 맞추기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뒷손으로부터 내가 앞발을 먹히면은 내 뒷손이 상대방한테 멀어질 수는 있지만 내 앞손은 오히려 가까워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앞발을
본인이 먹으면 뒷손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과감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 노린 실바의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 이제 본인이 완전 이제 승기를 잡았다. 피네미세를 맞췄죠, 실바가. 그러면 바로 이렇게 또 도발 알려줍니다. 이거 안 들어올 수 있냐고요, 이렇게. 아니, 이 정도로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올 수 있겠냐고. 나 같아도 지금 점핑킥 난리지. 그리고 2라운드에 와서 애초에 1라운드에 한번 다운을 만들어냈고 피냄새를 맡았던 실바가 가까이에서 싸우려고 이제 먼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상대 아까랑 동일하게 본인이 테이크다운 당했을 때도 이제 엉덩이를 빼주면서 상대방 목을 눌러주면서 코어 힘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실바의 이스케이프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뭔가 사실은 그래플링적 스킬적으로 굉장히 막 좋다 라기보다는 이제 심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다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합을 종집을 찍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 실바가 추후에도 쓰겠지만 싱글렉 디펜스에서 상대방 머리를 눌러놓고 시야를 못 보게 만들어 놓은 후에 어퍼컷으로 마무리. 그 다음 시합은 드류 도버와의 시합입니다. 똑같이 아까랑 왼손잡이에요.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딱 그 무기, 왼손잡이를 들어오게 만들어서 쓰는 그 무기입니다. 슬슬 앞발을 줘요. 앞발을 줍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돕니다. 오른쪽으로 도니까 내가 앞발을 먹었는데 드류도버 입장에서 참을 수 있겠냐고. 못 참지. 못 참으니까 들어가겠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방금 요 앞손 요게 이제 주요하다. 요거가 굉장히 위험한 무기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재앙 실바가 요렇게 니가와를 잘 할 수 있는 거는 킥 사용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탄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니가와를 해. 근데 상대방이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안 들어오면은 먼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그때 탄력이 없으면은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를 카운터 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실바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굉장히 좋아서 상대방이 이 새끼 안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 한 번에 저를 좁히면서 들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먼 거리에서 플라잉 니킥을 서 있는 상대한테 얼굴에 맞추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탄력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아까 테이크다운 디펜스도 그렇고 이런 탄력 사용도 그렇고 타 선수들에 비해서 신체 능력 의존도가 그래도 조금 높은 선수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아까랑 제가 똑같은 거 또 나오죠. 왼손잡이, 그러니까 짝제비 입장에서는 이 앞발을 본인이 먹었는데 참기가 힘들어요. 내가 앞발을 먹었는데 이걸 안 들어가? 안 들어갈 수 없지. 앞발 지금 먹었죠. 먹었는데 실바가 이제 뒤로 숙여주면서 앞손이 먼저 정확히 들어옵니다. 여기 진짜 제일 무서워요. 이게 진짜 사각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껴주고 이제 라운드 2입니다. 그리고 실바가 또 잘하는 점이 이렇게 니가와를 하다가 상대방이 이제 못 참고 이 새끼 맞짱 떠야겠다, 그냥 까서 그냥 가서 부셔버려야겠다라고 맞짱을 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상황이 쫙 나오는데 가드 사용이 굉장히 좋아요. 가드 사용이 좋다는 것은 눈이 좋다는 거고 반응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타격을 난사하는 상황에서의 자신감이 굉장히 좋고 눈이 좋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드류도버가 들어와서 결국 못 참고 들어왔어요. 내가 맞고라도 들어와서 계속 걸겠다, 싸우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가드로 볼 거 다 봐주면서 본인 거 칠 거 쳤죠. 지금 재앙 실바는 얼굴에 클린 히트를 맞췄고 드류도버 맞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가드 올리고 드류도버가 자기 가드 건드려주는까 가드 열릴 틈에 쏘고 자기는 빠져주고, 요런 무기도 가드 사용이 굉장히 좋다. 또 나왔죠. 똑같이 계속 또 앞발 먹어 한 다음에 앞손 걸어주고 가드로 잘 막아주고 또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엘보우로도 써요. 엘보우로도 씁니다. 오른쪽으로 돌면서 앞발 먹어 들어와 하고 이제 엘보우 걸어주고 못 참겠지 하고 엘보우 딱 걸어줍니다. 참기 힘들지. 그리고 요거를 백스피너로도 써요. 다시 보시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다가 상대방 앞발 먹고 들어오면은 백스핀. 요게 너무 크게 들어갔죠. 드류도버니까 버틴 거예요, 사실. 그리고 아까 다시 또 한번 말씀드렸던 3라운드에 드류도버가 다시 또 승부수를 걸죠. 근데 가드 사용. 가드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입니다. 시합 막바지에서도 똑같이 앞발 먹혀준 상태일 거예요. 요 공격을 백스핀을 했을 때도 앞발을 먹혀준 상태에서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런 무기.
지금 다시 중간 정리를 하자면 주루덴과 도버 시합을 봤는데 둘 다 왼손잡이였고요. 킥싸움을 통해서 먼저 들어오게 만들고 앞발을 먹혀줍니다. 앞발을 먹었으면 상대 입장에서 앞발을 먹었으니까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앞손 걸거나 엘보 걸거나 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안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면은 탄력 좋게 먼저 들어가서 가끔씩 쏴주고, 그렇게 몇 대 걸려버리면은 이거 라운드 뺏길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이제 실바의 공식 안에서 싸우게 된다. 세 번째입니다. 요제 이제 사실 요거 전에 또 매식이랑도 싸운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매식을 이기고 나서 와, 재앙실바 진짜 물건이다라고 잘 생각을 했는데, 매식이 근본 있는 타격가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실바가 타격가 입장에서 쉽지 않은 시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탄력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재앙실바를 다시 한번 인정하는 시합이 됐고, 그리고 요 미첼 시합이 가장 근래에 했던 시합인데, 미첼은 어쨌든 실바가 이제 UFC에서 몇 번 싸웠기 때문에 연구할 자료가 좀 생겼죠. 그리고 미첼이 워낙 성향상도 뭔가 난전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그렇기도 한데 전략을 굉장히 잘 짜왔습니다. 미첼이 의외로 실바랑 싸울 때 굉장히 전략을 잘 짜왔다. 어떻게 짜왔냐 보면은 니가 한다는 걸 제가 볼 때 미첼 쪽에서 굉장히 이미 딱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 한 것 같아요. 실바가 니가와를 할 거야. 분석을 잘 했고, 그럼 안 들어가야지. 일단 요걸 초점을 딱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실바가 또 밀려주죠. 너가 와 해서 밀려줍니다. 해서 여기서 가드 올리고 너가 와, 들어와 하는데, 여기서 미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콕 찍고 도망갑니다. 요런 동작은 이 체중이 하나도 안 실렸다는 걸 볼 수 있죠. 가드 올리고 그냥 맞아도 괜찮은 공격 정도. 그리고 다시 안 되니까 미첼 입장에서 다시 꼬랑지 내리고 다시 뒤로 빠집니다. 근데 전략을 굉장히 잘 짜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미첼이 하는 공격이 이런 오블리킥 같은 거, 내가 체중을 뒤로 빼면서 할 수 있는 공격들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인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기 위함이죠. 실바가 니가와를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다시 오블리킥. 또 이런 사이드킥 같은 거 체중이 안 실리고 본인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근데 이제 미첼이 하나 또 잘 가져왔다고 느낀 건 뭐냐면, 미첼이 가끔 가다 오른손잡이를 잡았거든요. 근데 실바가 작은 거 치고도 킥을 잘 쓰는데, 킥을 잘 쓰는 사람은 웬만하면 스탠스가 넓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실바가 잘 차는 킥이 레그킥 같은 게 아니라 미들킥이나 헤드킥인 걸 감안하면은 더 그게 심한데 스탠스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바꿔 말하면 상대방 카프킥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근데 여태까지 실바한테 카프킥을 찼던 선수가 없다. 뭐 오른손잡이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미첼이 카프킥을 잘 들고 나왔다. 요거 카프킥 쌓아주고, 그리고 실제로 재앙실바한테 요 정도 라인 뒤로 밀리면은 튀어나올 법하거든요. 튀어나올 법한데 저렇게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체력을 싫지 않아요. 오블리킥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오른손잡이 잡아서 카프킥 정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디에고 로페즈가 카프킥을 들고 나올 확률이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압박을 해서 지금 보면은 옥타곤의 라인 뒤로 밀렸거든요. 그리고 케이지 바로 뒤에 있는 건데 미첼이, 근데도 안 나와. 대단한 인내심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 두 번, 이 더블 투 같은 거는 진짜 정빵으로 얼굴에 맞아도 데미지가 하나도 없을 투예요. 미첼도 상대를 쓰러뜨리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첼이 제 생각에 전략 굉장히 잘 짜왔는데, 결국에 미첼이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플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첼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이제 실바가 좀 밀어놨어요. 근데 미첼이 좀 해볼만 할지도,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걸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쓱 튀어나오니까 바로 카운터 맞죠. 쓱 바로 카운터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롱, 바로 손가락질 한번 해주고, 다시 실바가 또 조롱 한번 해주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잘 도망갔는데, 여기서 더 도망을 갔어야 되는데 실바가 이제 뒤우리기로 길을 잘 막아버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뒤우리기 한 방이 시합의 흐름을 좀 많이 갈랐다. 이게 큰 공격이 어쨌든 데미지를 떠나서 한번 들어가니까 미첼의 발이 굳었어요. 미첼이 여기서 계속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발이 굳고 똥 테이크다운을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여기서 실바의 길로틴, 아까도 언급했던 실바의 길로틴이 꽤나 깊숙이 들어가서 미첼의 세력을 굉장히 많이 깎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케이프 할 때 다시 원래 항상 하던 대로 코어 힘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닌자 초크 바로 걸어주는데 이 닌자 초크도 의미가 있었던 공격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디유리기, 길로틴 그리고 닌자 초크 요 세 개에서 미첼의 체력이 확 깎여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얘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 도망을 가서 전략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운드 2에도 이제 피냄새를 제대로 맡았죠, 실바가. 아까 말씀드렸던 탄력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부셔버립니다. 들어가서 부시고 이제 엘보우 쓰면서 이제 저 미첼 이런 레그킥 같은 게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동작이 됐어요. 이렇게 척추가 낭창낭창하면서 때리는 공격들은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없는 테이크다운 그리고 아까 주루댕을 KO 시켰던 시야를 가려주고 하는 어퍼컷 같은 거를 때려주는 실바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또 디에고 로페즈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DWCS에서 케빈 바세우스랑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 상대 선수는 최근에 이제 최승우 형이랑 시합을 했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선수고 한국 팬분들한테 좀 낯이 익을 수 있는데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바가 오른손잡이랑 싸울 때도 사실 기조가 그렇게 변하진 않습니다. 니가와 전략을 쓰는 편이고 대신 희한한 거는 니가와를 하려면 아까 원래 말씀드렸던 것처럼 킥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오른발 카프킥이나 레그킥을 사용하는 빈도는 거의 없고 왼발 미들이나 왼발 하이를 더 잘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케빈 바세우스의 레그 피하고 또 조롱 한번 해주고 도발 한번 하고 또 옆에서 또 도발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 니가와를 하기 위한 이 손가락질 두 번 일단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디킥. 그래서 오른손잡이랑 그러면 어떻게 싸우느냐를 봤는데 요런 식으로 아까 했던 탄력을 살린 공격들을 조금 더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오른손잡이랑 싸울 때는 가드와 탄력적인 움직임 사용이 좀 더 높다. 인앤아웃. 그래서 라운드 1에는 케빈 바세우스가 얘도 전략을 잘 짜왔고 해서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서 뉴욕타마로만 봤으면은 케빈이 이겼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박빙의 시합을 보여주는데 2라운드부터 시합이 확 갈리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을 잘 사용하기 시작한 실바예요. 본인도 이제 안 들어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때려주고 그리고 일부러 근거리를 유도해서 엘보우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케빈 바세우스가 살짝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렇게 엘보우 사용이 늘어가면서 그리고 다시 보면 인앤아웃 다시 스텝이 좋으니까 들어갔다 빠지고 그러면 케빈 입장에서는 본인은 못 때리고 상대방은 때리는 상황이 나오죠. 다시 여기서 쓱 흘리고 다시 들어가서 때려주고 쓱 빠지고 여기가 가장 조금 승부를 기우는 승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탄력적으로 들어가서 니킥 쏘고 니킥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그리고 엘보우까지 제대로 들어가서 휘청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말립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제 실바의 시합이 시작이 되고요. 피냄새를 맡은 재앙 실바가 이제 가드 플레이를 3라운드에는 가드 플레이를 하면서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싱을 못하질 않아요. 애초에 가까이에서도 잘 싸워요. 머리 높이도 잘 낮출 줄 알고 가드 사용도 잘해서 상대방과의 공방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실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실바는 놀랍게도 왼손잡이랑 굉장히 많이 싸운 선수였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왼손잡이랑 할 때는 특히 바디킥과 헤드킥 바디킥이 더 압도적으로 높아요. 바디킥의 사용을 통해서 상대방을 들어오게 만들고 앞발을 먹게 한 다음에 앞손 카운터를 즐겨 쓰는 사실 대부분 뒷손을 사용하는데 앞손을 즐겨 쓰는 보기 쉽지 않은 카운터를 쓰는 선수고 방향의 상대방이 들어오지 않으면 탄력을 이용해서 먼저 들어가서
부셔주는 느낌이다. 그래서 거기서 한두 대 세게 걸쳐버리면 상대방이 라운드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더 먼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다시 니가와가 돼서 재앙 실바가 원하는 대로 시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른손잡이랑 싸울 때는 케빈 바시오스와의 시합만 제가 봐서 확실하진 않지만 왼손잡이랑 할 때보다 조금 상대방이 안 들어오면 더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왜냐면 왼손잡이랑 싸울 때는 바디킥이나 헤드킥이 오픈 스탠스로 열려있는 곳을 그냥 쏴버리면 되는데, 오른손잡이와는 그렇게 오픈 스탠스가 아니기 때문에 왼발을 사용해서 차야 되는데, 왼발의 사용이 오른손발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신기하게 오른손잡이면서 같은 손잡이에게 카프킥을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 킥을 잘 쓰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니가와에 있어서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하지만 본인보다 길이가 짧은 바시오스와의 시합에서는 인앤아웃을 잘 살려서 시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니가와만 할 줄 아는 선수는 아니고, 가까이에서의 난전 속에서 가드 플레이와 엘보우 사용이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못 쓰는 타격 무기가 하나도 없다라고 평가할 만한 선수입니다. 이 정도로 재앙 실바에 대해서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승부 예측은 승현이 형 채널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PT를 하고 있는데 딱 한 자리가 공석이 생겨서 한 분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고, 다음 주에 재앙 실바와 디에고 로페즈의 메인 이벤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이 있어야 설명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